만약에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로 스프링 트레이닝만 단축되고 시즌이 정상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영상에 찾아오셔서 저의 이런 근거들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저는 얼마 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번 CBA 협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타임의 단축이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첫 만남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결국 서비스 타임의 단축, 그리고 서비스 타임 단축과 관련이 깊은 사치세 인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사치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요, 구단주 측은 2억 1,400만 달러를 상한선으로 제안했고 선수협 측은 2억 4,500만 달러를 상한선으로 제안했습니다. 양측의 차이가 무려 3,100만 달러에 이르는데요. 자,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선수협이 원하는 서비스 타임의 단축이 일어나게 되면 각 구단의 지출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협은 넉넉하게 2억 4,500만 달러까지 사치세를 인상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구단주 측에서는 최근 메이저리그의 트렌드가 팀들이 재정적인 몸집을 줄이려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인상은 하되 그렇게 큰 인상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는요, 팬데믹 이후로 전체적으로 큰 수입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맥스 슈어저는 현재 선수협에 소속된 선수들과 미래의 선수들을 위해서 이번 협상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메이저리그가 만약에 양측이 합의를 못해서 시즌을 제 시간에 시작하지 못한다면 인기는 더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치세가 문제가 아니라 NHL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연봉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12월이 되기 전 양측이 자유계약 시장 합의 시점을 늦추면서 그 뒤로 2022년까지 새로운 만남을 갖지 않겠다는 것을 빠르게 합의하는 것을 보고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크리미널 마인드를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이 쇼를 보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분석하면서 진실에 더 다가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말은 거짓이나 속임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서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건데요, 저도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제가 낸 결론인 CBA 협의는 사실상 대강의 그림이 완성된 상태이며 서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고의적인 시간 끌기, 전문 용어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의 구단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마이너리그 구단 운영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프링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트레이닝의 축소, 그리고 마이너리그 구단의 축소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2007년 글로브 앤 메일의 기자가 토론토 구단의 수뇌부와 나눈 인터뷰를 보면요, 토론토 구단의 사장이었던 폴 고프리는 그 당시 스프링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1,8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사이에 손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양키스나 다저스와 같은 구단들은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구단들 역시 스프링 트레이닝을 통해 재정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다른 구단들은 대부분 토론토와 비슷한 수준의 손실을 입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최근의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14년이 흐른 지금 그 액수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폴 고프리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팀의 고액 연봉 선수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숙소를 구하지만 어린 선수들과 마이너리그 선수들, 초청 선수들, 구단 운영진,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약 200여 명의 숙소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여 명에게 6주에서 8주 정도 지낼 곳을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토론토로부터 선수들이나 트레이너들이 쓰는 물건들을 로저스 센터에서 짐에 실어서 템파까지 옮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임시 장소에서 거의 한 달 반 동안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단으로서는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지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단들은 지속적으로 스프링 트레이닝을 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선수들 역시도 스프링 트레이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프링 트레이닝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2주에서 3주 정도면
시즌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7, 80% 정도는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데다가 스프링 트레이닝이 길어지게 되면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선수들은 스프링 트레이닝 말고도 본인들이 따로 훈련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가서 훈련을 하고, 흔히 토론토의 휴스턴파라고 불리는 비지오, 구리엘, 스프링어, 테오스카와 같은 선수들은 휴스턴에 있는 훈련시설에서 겨울에 항상 함께 훈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젠슨과 보호 같은 경우도 더니든 근교에 본인들의 집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의 집에서 따로 훈련을 하기도 하며 구단 시설을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 정착을 하고 나면 본인들 나름대로 시즌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 트레이닝은 사실상 실전 경험을 잠깐 쌓는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미디어 역시 정규 시즌과 같은 광고비를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수익 창출 수단도 없으며 팬들의 관심도 적어서 조회수가 적은 이 스프링 트레이닝 취재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트레이닝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취재진을 파견해야 되고 그들이 머무를 숙소, 그들의 식비, 여러 가지 경비를 또 지출해야 되는데요. 그 경비 대비 리턴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미디어들이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의 스프링 트레이닝 구장에는 중계를 위한 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로저스타가 더니든 구장에 굳이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토론토가 시즌을 더니든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스프링 트레이닝 시작되고 3주 후부터 스프링 트레이닝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토론토가 더니든에서 시즌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로저스는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의 중계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렇듯 중계사 입장에서도 방송 장비를 통째로 옮겨야 되고 그 구장에 가서 방송 장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단, 선수, 미디어가 모두 스프링 트레이닝을 내심 줄이고 싶어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다면 스프링 트레이닝을 왜 줄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스프링 트레이닝에 연관된 곳이 한 군데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정부와 지역정부입니다. 제가 2020년 스프링 트레이닝 현장에 갔다가 만난 지역 식당의 주인은요, 저에게 이런 귀뜸을 해줬습니다. 더니든에서 1년 최고의 성수기는 2월 중순부터 3월까지다. 생각을 해보면 맞는 이야기인 게 토론토 구단 관련 선수단, 운영진, 그리고 구단 스태프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더니든에 와서 6주에서 8주 동안 지낼 숙소를 구하고 그 선수들이나 운영진의 가족, 그리고 취재단, 팬들까지 합치면 우리는 수만 명의 야구 관광객이 더니든 지역에 약 6주에서 8주간 머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숙식에 지출을 할 거고요. 제가 또 경험한 거는 그 당시에 월마트나 그 지역에 있는 마트에 가면 입구에 사인을 위한 펜과 야구공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 시기 특수를 누리는 물품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팬들이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 동안 선수들과 더 가깝게 접촉할 수 있고 선수들에게 사인을 많이 받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마트들에서는 이 시기 집중적으로 야구공과 펜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장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더니든 구장 같은 경우는 따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토론토 경기를 보기 위해 더니든에 왔고 자동차를 렌트한 사람들은 그 근처에 있는 가정집 앞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정집들은 하루에 $20씩 주차비를 받는데요. 이것 역시도 제가 주차한 곳에 물어봤는데 이 수입이 또 짭짤하다고 합니다. 스프링 트레이닝 구장이 있는 이 지역들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슈퍼볼 개최 시 슈퍼볼을 개최한 도시가 얻는 경제적 효과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 있는 30개 지역이 2월부터 3월까지 이런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정부와 지역 자치정부는 스프링 트레이닝 장소를 유치하게 되면 각 구단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명분 없이 스프링 트레이닝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지역정부 입장에서는 메이저리그가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됩니다. 자, 바로 저의 가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 없이 스프링 트레이닝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게 되면 계약 불이행이 되지만 CBA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스프링 트레이닝을 연기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계약 불이행이 아닌 스프링 트레이닝을 단축할 좋은 명분이 되는 겁니다. 양측이 6주 만인 1월 13일 날 만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시간 만에 헤어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 기사가 나온 시점에
흥미로운 다른 기사들도 나오게 됩니다. 같은 날 메이저리그의 팀들은 자신들의 SNS와 웹사이트에 2022 시즌 구장에서 일해줄 직원들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렸고요. 시애틀 메리너스의 유망주인 제이 로드는 나는 이미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다 라는 알듯 모를 듯한 트위터를 올리게 됩니다. 많은 팬들이 제이 로드에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는 어떻게 결말을 알고 있냐 라는 질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이 로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14일 메이저리그는 3월 18일과 3월 19일에 라스베가스에서 콜로라도와 애리조나의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를 할 거라는 발표를 합니다. 최근 토론토 선의 블루제이스 담당 기자인 밥 롱리는 자신의 소스를 통해서 토론토 구단이 이미 토론토의 선수들에게 스프링 트레이닝 장소인 더니든에 서둘러서 올 필요 없고 천천히 합류하라는 언급을 했다는 기사를 냅니다. 저는 다른 팀들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여러 구단은 선수들에게 지난 한 12월 정도에 이미 천천히 합류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 가설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년 넘게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온 선수협과 구단주 측은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큰 의견차를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의견차를 보이는 척 하는 것일까? 왜 뉴욕타임즈는 현재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야구와 NFL을 주력으로 하는 스포츠 언론 디 애슬레틱을 이 시점에 락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5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을까? 왜냐면 메이저리그가 파업으로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이 뉴욕타임스가 5억 5천만 달러를 쓴 거라면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가 정상적으로 시작하지 못한다면 뉴욕타임즈로서는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단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뽑으면서 시즌 시작을 준비하고 있고 라스베가스시와 메이저리그는 3월 18일과 19일 콜로라도와 애리조나의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홍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금 얘기한 구단이 선수단에게 천천히 스프링 트레이닝에 합류해라, 서두를 것 없다 라는 언지를 이미 했다는 것 또한 제 의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즌은 정상적으로 시작할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행보를 보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로 스프링 트레이닝만 단축되고 시즌이 정상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영상에 찾아오셔서 저의 이런 근거들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이었고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